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기르기 쉽고 영양소도 풍부한 식용 곤충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을 먹는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에너지바, 쿠키, 막걸리 등 다양한 곤충 식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에너지바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하지만 이 안에는 곤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콩 단백질이나 이런 닭가슴살, 돼지고기에 비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요. 안에 있는 기능성 물질들 같은 경우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아토피 개선이라던가 치매 예방, 그다음에 간 기능 회복. 곤충은 육포 등 애견 간식 재료로도 쓰입니다. 곤충 사료는 일반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강아지 건강에 좋습니다. 막걸리와 어묵, 쿠키 등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이 등장하면서 식용곤충 사용 농가는 3년 전 150곳에서 지난해 1000여 곳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도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3가지밖에 돼 있지 않던 곤충을 새롭게 고소해, 쌍별이, 꽃뱅이, 장수해 등 4가지를 식품으로 등록하였고 앞으로도 3가지를 더 등록 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한 식용 곤충. 식품 개발을 통해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양과 맛까지 더해지면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이 1시간 만에 10,000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900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적게 받는 등 기업 규모로 인한 격차도 여전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3,053원, 정규직 임금의 69.3%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직이 1시간에 10,000원을 벌면 비정규직은 6,900원밖에 벌지 못한 셈입니다. 1년 전보다 격차는 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70%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8년 55.5%에서 지난해 69.3%로 늘어 격차는 매년 평균 1.5%포인트씩 줄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격차도 컸습니다. 5인 미만 기업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88.8%로 높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65.1%로 낮았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 임금이 많고 상여금과 성과급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벽은 높았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시간당 10,000원을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00원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조차 이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중소기업 정규직은 임금이 줄어 대기업과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1년 전에 비해 모두 줄었습니다.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1.6시간,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비롯한 재벌가 자제들의 갑질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한 여론과는 달리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또 다른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물벼락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무의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를 세우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잠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아들 동선 씨는 지난해 1월 만취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렸지만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현대가 3세인 정일선 사장은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갑질 매뉴얼을 만들고 폭행까지 했지만 벌금 300만 원에 그쳤고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이해욱 대림산업부회장도 벌금만 물었습니다. 실형도 마다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법원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들을 통해서 가중처벌제 도입 등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벌 가해만 유독 관대했던 사법 성향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가 예상을 웃도는 1%대 깜짝 성장을 기록하며 2년 연속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4분기보다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3분기 1.4% 이후 2분기 만의 최고치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오른 것은 건설과 설비 투자가 2.8%, 5.2%씩 늘었고 화학 제품, 기계류 등 수출이 4.4%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면서 2.5%나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1분기 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는 0.6% 증가에 그쳐 4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케이블 TV 방송사 티브로드가 한국영상대학교와 함께 세종시의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열었습니다. 티브로드는 25일 한국영상대 영상관에서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 유재원 영상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미디어 센터 개관식을 열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산학 협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센터는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은 물론 세종 지역 주민의 방송 참여까지 확대하는 영상 제작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기업 10곳 가운데 절반이 향후 대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회원사 등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1%는 대북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대북 산업을 통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발과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이 가능하다고 봤고 일부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 활용하고 동북아 해외 거점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경제협력이 잘 될수록 남북관계가 더 진전됐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남북교역은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대북경제 개방 조치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효성물산은 북한산 전기동 200톤을 처음으로 반입해 남북 경제교류에 물꼬를 텄고 1990년 남북교역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 규모는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93년에는 북한 핵 문제 고조로 남북교역이 주춤했지만 이후 제네바 합의로 1995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2%나 뛴 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교역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1998년 6월 빅 이벤트였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방북했고 11월에는 금강산으로 향하는 첫 배가 출항했습니다. 2003년에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마무리되고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가 개설되며 남북 직접 교역 규모는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6년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는 10,000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2008년에는 교역 규모가 18억 달러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피격과 2010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이어지자 남북 교역은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중단됐습니다. 개성공단 운영으로 남북 교역 규모는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해 개성공단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교역은 멈췄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방역 작업 같은 인도적 사업부터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까지 교류 분야도 광범위한데요.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남북 교류 사업을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남북 교류 사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는 말라리아 유행 시기에 맞춰 남북 공동 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로부터 북강원도 금강산 방제 사업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받은 상태로 북측의 최종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열리는 세계수영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나 남북 단일팀 출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면 개성시와의 접촉면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강화도와 개성시 중학생 40명이 각각 상대 지역을 교차 방문하는 남북 수학여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 유물을 주제로 강화 역사박물관과 개성의 고려박물관 사이의 교류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북한과의 생태교류를 추진합니다. 오는 7월 순천시 전역과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결정되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통일 이후 한반도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항공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우리 항공기들이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리 방북예술단은 북한 순안공항까지 서해 직항로를 이용했습니다. 서해 직항로는 김포에서 이륙해 서해로 빠져나간 뒤 디귿자 형태로 선회해 북측으로 이동하는 코스를 말합니다. 이 항로는 중국 영공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 10여 분 정도 운항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동서해 직항로가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 항로가 개방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시간을 20분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만큼 운항 비용도 절감됩니다. 현재 중국은 이륙 중량에 따라 다르지만 영공 통과 시 1km마다 1달러 정도의 통과료를 받고 있습니다. 1000km를 통과하면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10만 원 정도를 지불하는 겁니다. 북한 영공 통과가 가능해지면 북한 역시 편당 685유로, 우리 돈 90만 원의 영공 통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은 1998년 항공기 관제 협의를 맺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항공 한 라인을 구축해 신호 점검 등을 한 만큼 북한 영공 통과가 가능해지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성과가 거둬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 과정에서 민항기의 북한 항로 이용,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영공의 평화적 이용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대량 실업이 예고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미 로봇 자동화가 진행 중인 한 회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며 인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벌써부터 로봇 자동화를 실현한 회사가 있다니 어떤 회사인가요? 네, 바로 테슬라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인물이기도 한 천재 경영자 앨런 머스크의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 앨런 머스크가 현재 생산 중인 3,700만 원대의 보급형 차량 모델을 완전 무인화, 자동화로 생산하겠다며 지난해에 첨단 로봇을 도입한 겁니다. 이 지난해에 아무도 없는 공장에 붉은색 로봇만 가득했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테슬라의 공장이었군요. 맞습니다. 해당 로봇은 독일의 산업용 로봇 제조사 쿠카의 모델인데요. 화면에 보는 것이 바로 보급형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처럼 수백 대의 로봇이 용접, 또 도색은 물론 조립, 검수까지 하며 하나의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완성한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는 이 거대한 로봇들을 공개하면서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라고 불렀는데요. 드레드노트는 1906년 진수된 영국 전함으로 당시 경쟁 국가의 전함보다 전투력이 2배 이상이라고 평가받던 최강의 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그만큼 로봇이 인간보다 더 빨리 물량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 얼마나 빨리 자동차를 만들길래 로봇에 이름까지 붙였던 건가요? 네, 당시 앨런 머스크는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대해 초당 1m 이상 움직이며 20배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라인에서 총 15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속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1000대에 가까운 로봇을 투입했기 때문에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년 내로 전 공장을 완전 자동화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네, 앨런 머스크의 과감한 전략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로봇이 대다수의 공정을 대신한다니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제는 이 자동차의 전자동화 생산이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앨런 머스크가 에얼리언 드레드노트란 저런 야심찬 이름까지 붙여가며 자동화를 실시했으니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쇼파가 아닌가요? 이 뒷모습을 자세히 보니 앨런 머스크인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요즘 앨런 머스크가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바로 보급형 자동차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보급형 자동차 생산 라인을 3일에서 5일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중단된 건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예약자만 40만 명 이상이지만 2017년 3분기와 4분기엔 각각 222대, 1,500대를 출하하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고작 7,000대만 생산하며 미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요에 반도 미치지 못했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네, 원인은 바로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직접 보급형 자동차의 생산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 로봇의 자동화 때문이라고 밝힌 건데요. 그는 13일 방송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이 때때로 생산 속도를 둔화시키냐는 질문에 그렇다, 미치도록 복잡한 네트워크를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자동화의 패착으로 인해 결국 그는 현재 상황이 심각해지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잔다며 소파가 너무 좁아서 바닥에서 잤다고 말했는데요. 생산 지연 문제를 생산 지옥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는 로봇 자동화의 꿈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앨런 머스크에겐 테슬라를 창립한 이래 최악의 한 해가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앨런 머스크는 보급형 자동차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의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400명의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완전 자동화를 꿈꾸었던 천재 CEO가 내린 이 특단의 조치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엔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이번 테슬라의 사태를 통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의 전망만큼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